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코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의 90% 이상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기억에서도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코인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조건 살아남을 코인, 커뮤니티가 견고해서 끝까지 버틸 코인, 99.99%가 사라져도 끝까지 남을 무언가를 지닌 코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파이코인,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직도 백서 하나만 믿고 있냐? 실제 쓸모가 있는 건 맞아? 그래서일까요? 최근 한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 중일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파이 전용 스테이블 코인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격, 마이너스 50% 찍힌 계좌, 떨어지는 차트. 그게 전부인 줄 알죠. 하지만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치의 씨앗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내일의 가치를 보고 묵묵히 버티는 사람들. 그게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마이너스 찍힌 계좌 보면 잠도 안 오고요. 더 떨어질까봐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결국엔 달콤한 열매를 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눈앞에 실사용 사례가 없다고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파이코인은 생태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판을 짜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보셨나요? 복수의 외신들이 몇 개월 전 보도했죠. 파이코어 팀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을 파이 생태계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는 건 실제 결제, 가맹점 정산, 가격 안정성 확보, 즉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히 코인을 채굴하고 거래소에 던지고 끝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진짜 의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파이코인 생태계에 과연 전용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까요? 그냥 USDT나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 이름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안정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스테이블 코인이 파이코인 생태계 안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파이 경제 시스템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의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가격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지금처럼 파이의 가격이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선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오늘은 1파이에 커피 한 잔이었는데 내일은 2잔이어야 하나요? 이 불확실성은 사용자에게도 상인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파이에 1USDT에 연동되는 결제 방식이 가능해진다면 실시간으로 전환되고 정산도 명확해지고 거래 신뢰도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장벽 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쌓아두기만 하는 코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언제,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순환 경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생태계의 신뢰도 자체가 높아집니다. 외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연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만약 파이코어 팀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이상의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예요.
우리는 진짜 생태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만의 화폐, 우리만의 결제 시스템, 우리만의 경제 모델. 이 말은 곧 파이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닿을 수 있는 구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떻게 파이로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KYB 등록까지 해야 진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우리 동네 작은 카페도 그럼 KYB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사업체가 무조건 KYB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파이코어 팀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규모나 범위에 따라 KYB는 선택적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이미 KYC 인증을 마친 상태에서 개인용 파이 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결제 수단으로 파이를 받는 것 자체는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기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가맹점 등록이니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니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겨우 결제 실험 하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파이는 어떻죠? KYC만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 지갑 열고 QR코드 띄우고 고객이 결제하는 걸 받아볼 수 있어요. 그 누구의 허락도 중앙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탈중앙화된 상거래가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더해진다면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겠죠. 파이로 결제를 받고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흐름도 가능해집니다. 이 말은 곧 파이 생태계가 작은 규모의 현실 상점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의 파급력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작고 현실적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상해봅시다. 만약 파이코어 팀이 자체 발행한 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인이 하나 추가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파이 생태계의 경제 모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이중통화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원화나 달러처럼 안정적인 화폐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자산 가치가 있는 파이 자체가 따로 존재하는 구조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용자는 파이 지갑 안에서 파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결제 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받게 되죠. 이 과정은 마치 우리가 카드 결제하고 가맹점은 원화로 정산받는 구조와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깁니다. 결제를 할 때 가격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1달러에 연동된 금액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도 판매자도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게다가 이 구조는 파이를 쓰는 돈과 쌓는 자산으로 구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결제나 송금 같은 실생활 소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파이 자체는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생태계 참여 보상으로 축적하게 되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파이의 시장 유통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써서 파이가 시장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되니까요. 결국 파이는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치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파이 생태계만의 강점이 더해지죠. 바로 실제로 활동 중인 사용자 기반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도 KYC를 마친 유저가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건 그중 단 1%만 실제 거래를 해도 20만 명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결국 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쓰고 순환시키는 구조가 함께 따라와야 하죠.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그리고 파이 생태계는 과연 그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의 코인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사람들이 믿고 실제로 쓴다는 건 복잡하고도 정교한 시스템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파이 생태계는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과 신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그 코인을 바꿀 상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도 그걸 다시 파이로 바꾼다든지 현금처럼 교환할 수 없다면 결국 쓸모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이때 거래소의 역할이 커집니다. 현재 파이코인이 상장된 주요 거래소들과의 연결은 유동성과 전환 구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파이와 스테이블 간의 교환상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시간 전환이나 정산, 그리고 가격 안정성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이 생태계의 잠재력은 바로 사용자 규모에서 나옵니다. 현재 KYC를 통과한 사용자만 약 2천만 명. 그 수치는 단순히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 결제, 거래,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검증된 실사용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이 말은 코어팀이 단 하나의 기능만 추가해도 즉시 수백만 명이 반응하고 사용하고 퍼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의 무서운 점이에요. 즉, 파이 전용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거래소와 연계된 유동성 루트, 파이 앱 내 자동 전환 기능, 가맹점의 수용 여부,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준비된 생태계에 열쇠만 꽂는 순간 엔진이 한 번에 작동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꼭 외부 거래소 기반으로만 돌아가야 할까요? 혹시 파이 생태계 안에서 자체 유동 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자, 이쯤에서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단순히 외부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 외에도 생태계 내부에서의 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파이 생태계는 아직 완전한 탈중앙화로 가는 길목에 있지만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구조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와 교환이 일어나는 다양한 앱들과 커뮤니티 기반의 유통 흐름이 서서히 내부 순환 경제를 형성해가고 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파이로 제품을 팔고 그걸 받은 사람이 또 파이로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파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결제한다면? 이건 단순한 거래를 넘어 파이 생태계 안에서의 경제 흐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굳이 파이를 외부에서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줄이게 돼요. 생태계 안에서 쓸 수 있다면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국 시장에 나오는 파이 자체는 줄어들고 내부 소비는 늘어나며 자연스러운 가격 안정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엔 거래 경험, 정산 편의성, 신뢰도, 기술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죠. 무턱대고 만든 시스템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시도할 수 있는 사용자 규모와 거래 실험의 기반이 이미 파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파이 생태계에서는 각종 결제 실험과 앱 기반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험과 사용자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흐름이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린 진짜 파이 경제권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단 하나, 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확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파이 생태계는 지금의 이 흐름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의 거래 실험과 유통 흐름,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돼야 합니다. 바로 파이 경제 시스템이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 즉 자생 가능한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단순히 결제가 된다는 수준을 넘어 이코노미 디자인 자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유하고 관망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통해 직접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해요. 예를 들어 파이로 상품을 팔고 그 수익을 다시 다른 파이 가맹점에서 소비하고 이 흐름을 반복하면서 생태계 안에서 파이를 순환시키는 구조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유저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소수라도 이 흐름을 이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경제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가맹점은 파이를 단순 결제 수단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케팅, 고객 관리, 정산 시스템 속에 파이 결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리고 플랫폼은 이 흐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죠. 간편한 지갑 연동, 결제 후 전환 기능, 소비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결국 사용자, 가맹점, 시스템, 이 셋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파이는 진짜 생태계 중심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파이 가격이 얼마냐는 질문보다는 파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일상처럼 던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파이코인이 진짜 통화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